일어나서 162쪽 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핵심 개념 왼쪽에 볼게요. 먼저 유전자와 단백질과의 관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2단원에서 DNA의 염기 서열을 배웠고, 그다음에 단백질이 아미노산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고 펩타이드 결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효소의 역할도 배웠고요. 그리고 세포 소기관 단백질이 합성되는 리보솜도 5단원 첫 번째에서 배웠습니다. 이번 단원은 우리가 배웠던 DNA, 그다음에 단백질, 아미노산, 그리고 단백질이 합성될 때 필요한 효소, 단백질이 합성된다는 장소까지 다 합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앞에 단원을 다시 복습하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3염기 조합. 염기에 대해서 배웠죠. DNA에 들어있는 염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 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RNA에 들어있는 염기는 티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돈, 그 다음에 세포 내 정보 흐름을 이어서 할게요. 자, 교과서 보시면 주름진 완두콩 얘기가 나오는데요. 완두콩을 씻다 보면 둥근 완두콩도 있고, 그 다음에 주름진 완두콩이 섞여 있는데요. 중학교 때 표현형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완두콩 모양이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있는데 이 차이가 과연 뭘까? 교과서에서는 효소에 관련 지어서 나와 있네요. 어떤 효소가 결핍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일까? 살펴보면 자, 주름진 완두콩에는 포도당이 단위체였죠. 얘를 녹말로 쭉 연결되어 있는 고분자를 만드는 게 이제 녹말인데 이때 합성되는 효소가 둥근 완두콩과 주름진 완두콩이 달라요. 그래서 둥근 완두콩은 가지를 더 달리게 해서 더 탄수화물, 녹말이라고 할게요. 더 복잡한 가지 달린 아밀로펙틴이라는 복잡한 가지 달린 포도당을 합해서 녹말을 만들 수가 있고 주름진 완두콩은 이 사슬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슬을 만드는 효소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모양의 아밀로스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물에 잘 녹아서 콩 자리에 수분이 차고 익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수분이 날아가 버리고 남은 자리가 이제 쪼글쪼글해지는 거죠. 그래서 둥근 완두콩과 주름진 완두콩 차이는 결국에는 효소가 다르다. 효소가 달라서 생성이 된다. 모양이 다르게 생성이 된다. 정리를 할게요. 유전자가 다르고 유전 정보가 다르고 효소가 다르고 결국에는 표현되는 형질까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림은 밑에
그림 보시면 사슴이 갈색 사슴도 있고 하얀 사슴도 있어요. 털색이 다른 이유가 뭘까? 사슴에도 DNA가 있겠죠. DNA의 일부에 멜라닌이라는 이게 뭘까? 이제 교과서에 다시 볼까요? 멜라닌이 뭘까? 요 교과서 왼쪽에 보시면 멜라닌은 검은색 또는 흑갈색 색소 단백질 양에 따라서 피부, 머리카락, 눈동자 색깔이 결정이 되는데 사람도 멜라닌 양이 많으면 머리카락 색도 다르고 홍채 색깔도 다르고 많은 사람은 피부가 어둡거나 머리카락이 까맣거나 멜라닌이 적은 사람은 얼굴이 뽀얗거나 또는 눈동자가 파란색, 초록색이거나 인종에 따라서 멜라닌의 색소 양도 다르지요. 그러면 멜라닌 합성을 할 수 있는 효소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DNA 일부가 있다.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있으면 여기서 효소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 효소가 멜라닌이라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 합성이 된다. 이 단백질이 많으면 사슴 털 색깔이 갈색이 된다. 자, 이 관계를 정리해 볼까요? 자, 멜라닌 합성 효소. 자, 유전자,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있고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효소가 만들어지고 효소의 작용으로 멜라닌이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 때문에 털 색깔이 진 갈색을 띠게 된다. 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흰색 털을 가진 사슴은 멜라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멜라닌, 이 털 색깔을 띠는 단백질이 적겠죠. 왜 단백질이 적게 될까? 이 흰색 털 사슴은 변이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다르게 되는데 이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면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멜라닌이라는 색소 단백질도 만들 수가 없고 털색도 연하게 된다. 자, DNA 다시 정리하면요. DNA는 핵 안에 들어있는 유전물질 두 가닥 나선 모양 이중나선 구조이다 배웠었어요. 이 이중나선 구조 일부 구간이 생물의 형질에 관련된 유전 정보를 저장되고 있는데 유의미한 이 형질에 관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이 일부분들이 유전자이다. DNA는 많은 수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자, 책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는 염기 서열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이 단백질에 의해서 털 색깔, 뿔 모양, 귀 모양 등 같은 형질은 이런 거죠. 털 색깔, 뿔 모양, 귀 모양 등등, 뭐 혈액형 등등 여러 형질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염기 서열이 과연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렇게 효소를 만들지 못하고 단백질이 다른 아미노산이 생기고 하는 것들을 알아볼까요?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용어를 먼저 소개를 할게요. 자, 염기가 몇 개? 3개가 모여서 3개가 모여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된다. 이게 어떤 조합? 3염기 조합이라고 합니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 여러 조합이 있을 텐데 3개씩 묶어져서 하나의 아미노산이 지정이 된다. 3염기 조합이라고 하는데 이 3염기 조합 뭐 A, C, G, T, A, U 이런 약속들이 거의 모든 생물체에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시작이 진화에 거쳐서 이 약속들이 거의 유지된 채로 모든 생물이 동일하니까 우리가 작은 세포로부터 다 진화했을 것이다. 진화설 증거로도 말할 수 있게 돼요. 야, 그러면 왜 굳이 3염기 조합일까? 자, 2개의 조합으로는 아미노산 지정이 어려울까? 볼까요? 교과서 왼쪽 아래에 보시면 물음이 있는데 DNA에서 연속된 2개의 염기로는 20종류 아미노산을 모두 저장할 수 있을까? 입니다. 자, DNA에서 염기가 몇 가지 있다고 했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4가지 염기로 조합을 했을 때 과연 몇 종류의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자, 2개의 염기가 올 수 있다고 해봅시다. 이 2자리에. 여기 첫 번째 자리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여기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4가지씩 올 수 있다고 하면 4가지 곱하기 4가지 그래서 총 1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죠. 그러면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다 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려면 2가지 조합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AA, GG, GC, CG, TA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조합으로는 이 2자리로는 2가지 염기로는 16가지밖에 지정을 못하고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려면 최소한 한 자리 더, 한 가지씩 더 염기가 연속적으로 암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DNA는 유전자로부터 어떻게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을 만들 수 있을까, 지정할 수 있을까 과정에 대해서 배울게요. 이 과정이 있는데요. 이 DNA에 있는 정보가 RNA로 가고 RNA 내에 이단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DNA에 있는 정보를 DNA는 어디에 있어요? 핵에 있죠.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소기관은 핵 밖에 리보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합성하는 장소까지 USB처럼 정보를 담아서 이동시켜주는 거를 RNA라고 했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DNA에서 RNA로 넘어가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고 이 RNA에서 단백질로 정보가 이동하는 걸 번역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과정을 알아볼게요.
전사라는 과정은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여기에 있는 염기 서열이 유지된 채로, 이 정보가 유지된 채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상보적 염기쌍. 서로의 짝꿍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RNA가 합성되는데 핵이 있는 세포는 핵 안에서 일어난다. 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 상부적인 염기쌍 결합이 구체적으로 왜 이루어지느냐 하면 좀 자세히 알아보면요. 1학년 때는 이런 구조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쉽게 설명하려고 가져왔어요. 여기가 A 아데닌이고 아데닌. 자, 아데닌은 두 가지 고리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티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데닌 부분에 있는 여기 수소하고 티민에 있는 산소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 아데닌은 질소, 여기 수소 여기 사이에 인력이 작용할 수 있고 구안인 사이토신도 이렇게 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 모양이 분자 구조상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아데닌과 티민, 구안인과 사이토신, 이 구안인의 구조, 사이토신의 구조, 티민의 구조, 아데닌의 구조가 서로 결합하기 좋게 들어가고 나오고 한다는 거죠. 예, 서로 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 점선이 인력이 작용하는 부분이고 사이토신은 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3개, 구안인도 3개, 티민과 아데닌은 각각 2개씩 서로 나오고 들어가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분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이 작용하는 모양이 적합하게 생겼다. 그래서 서로 아데닌과 아데닌은 서로 결합하지 못하고 아데닌은 짝꿍은 타이민이랑 결합할 수 있고 이게 구조상 이렇게 생겼어요. 자, 번역은 RNA에 담겨진 정보가 단백질 합성되는 과정인데요. 어디에서 일어난다?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자, 핵 밖의 세포질의 리보솜, 소기관에서 일어난다. RNA가 리보솜과 결합을 하면 이따 동영상을 보여줄 텐데 리보솜과 결합을 해서 RNA도 뉴클레오타이드 단위체가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진 사슬이란 말이죠. 이게 리보솜과 결합을 해서 그 자리에서 단백질이 정보에 따라서 합성이 되는데 또 코돈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RNA의 염기 3개가 암호로 이루어지는데 얘를 코돈이라고 한다. 뒤에 넘어갈게요. 자, 교과서 다시 보시면 그림 163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DNA에 있는 일부 구간들을 유전자라고 했었죠. 이 유전자를 보면 염기 서열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몇 개, 이 3개를 묶어서 3염기 조합이라고 하고 이 3염기 조합 3개의 염기가 묶어져서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무슨 정보? 아미노산이 이 정보에 의해서 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DNA에 있는 염기 조합을 3염기 조합이라고 하고 DNA에 있는 정보를 보시면 A에 있는 게 전사가 되면 U, G에
C 정보가 이제 RNA로 전사가 되면 상보적 염기인 G가 오고, 그다음에 C에 있는 다시 염기가 또 전사가 되면 RNA로 전사가 되면 G가 되겠죠. 그래서 ACC라는 정보는 코돈으로 RNA로 전사되면 UGG라고 정보가 옮겨지고 그걸 뭐라고 한다? 코돈이라고 한다. DNA에 있는 세 가지 염기 조합은 3염기 조합, RNA에 있는 3개 연속된 염기는 코돈이라고 하게 된다. UGG에 해당이 되는 아미노산 1, 아미노산 1, 또 DNA의 TTT 부분은 RNA로 넘어가면 AAA로 상보적 염기가 결합이 되고, 그러면 AAA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은 UGG와는 다른 아미노산이 오게 된다. 그러면 뒤에 뒷부분에 CCG, AGT는 전사에 이용이 돼서 RNA로 서열이 정보가 상보적 염기가 결합이 되면 C는 G, C는 G, 또 C는 G, G는 C, 상보적 염기 서열이 또 되고, 이 GGC에 의한 아미노산은 또 앞에서와 다른 아미노산이 올 것이다. A는 U, G는 C, T는 A 해서 새로운 다른 뒤에 코드는 UCA가 되고 또 다른 아미노산이 오게 됩니다. 계속 서열을 쭉쭉쭉 이용하면 다른 또 아미노산들이 쭉쭉쭉 오겠죠. 자, 구체적인 게 궁금을 하다면 이제 코돈표라고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외울 필요는 없고요. 1학년 때는 바로 코돈에 따라서 이제 세 개 연속된 염기 정보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결정된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아니면 코돈표를 보면 UCU, UCC, UCA, UCG 이런 코돈을 갖게 되면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올 것이고, UUU, UUC 페닐알라닌, UUA, UUG 이거는 류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도 류신이 있고 여기도 류신이 있고 중복이 되는 건데, 우리가 3개의 조합을 하게 되면 몇 가지가 될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게 되면 64 정보가 되지만 20가지 아미노산이 지정이 되니까 결국엔 중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름까지는 안 외워도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 유전자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DNA로부터 3염기 조합 정보가 RNA 상보적 염기 결합을 하든 코돈이 만들어지고, 이 코돈 3가지에 의해서 아미노산 1, 2, 3, 4 순서 서열이 정해지고 그게 각각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이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모양 구조가 결정이 되고 다음 그게 단백질의 기능이 된다. 앞에서 2단원에서 얘기했던 게 좀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DNA를 전사하고 RNA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코돈이 번역되어서 결국에는 단백질이 이런 과정으로 합성이 되는데, 세포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것도 있고 근육을 만들 수도 있고 형질을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효소가 될 수도 있고 생명 현상이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호르몬이 되기도 하고 여러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식처럼 즐기는 과학, 스낵 사이언스. 미래창조 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함께합니다. 인포그래픽 애니메이션 생명을 지배하는 DNA 세 번째 이야기. DNA 유전 정보는 어떻게 발현되는가? 이번 화에서 알아보자. DNA는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정보로 하는 일은 단 하나.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일. DNA의 유전 정보로 어떻게 단백질을 만들어내는지 알아보자. 세포에서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세포핵 안에 DNA로 오면 DNA의 유전자 정보를 mRNA에 사진처럼 찍어내는 전사 과정이 진행된다. 먼저 DNA 복제 때와 마찬가지로 이중 나선이 풀리고 풀려진 DNA 한 가닥에서 거울상 mRNA의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진다. 이때 DNA의 A, G, C, T 염기는 mRNA의 U, C, G, A 염기로 복제된다. 가 전사되고 나면 M 아, 1학년 때는 mRNA, tRNA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요. m의 mRNA는 메신저라는 뜻이고 전달한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자, DNA의 이중 가닥 중에 전사에 사용되는 가닥이 있어요. 한 가닥이. 여기 아래 가닥이 되겠죠. 전사에 사용되는 아래 가닥의 상부적인 염기 서열 RNA에 있는 염기가 결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이 전사이고 T의 DNA의 T에 상부적 해당하는 염기는 A겠죠. A가 전사가 되면 이 RNA 염기 조각이 오고 그 다음에 DNA에 T가 오면 A가 있으면 거기에 U가 달라붙죠. 그러니까 T가 아니고 RNA는 유라실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 DNA C의 염기의 상부적 결합의 짝꿍이 되는 것은 구아닌이 와서 이렇게 3염기 조합 몇 짝꿍에 해당되는 코도는 DAC에 해당하는 코도는 AUG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게시코돈이라고 해서 처음 게시하는 메사이온인 단백질이 또 연결이 돼요. 아미노산. mRNA에 UcNA로 유전자 정보가 전사되고 나면 mRNA를 세포핵 밖으로 내보낸다. 이제 mRNA로 전사된 유전 정보를 번역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세포핵 밖으로 나온 mRNA는 단백질 합성 장치인 리보솜과 결합한다. 이때 tRNA는 아미노산을 리보솜으로 운반해 온다. 이렇게 번역을 할 때 mRNA의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암호가 되는데 이것을 코돈이라고 한다. 즉 mRNA의 자, tRNA는 이 번역 과정에서 이 아미노산을 옮겨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RNA도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익숙히 봐왔던 RNA, 뉴클레오타이드, AU, C, G가 연결된 단일 가닥은 mRNA랑 비슷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tRNA도 단일 가닥으로 쭉 염기 서열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끝에는 아미노산이 달려 있어서 또 약간 다르게 이름을 붙여주긴 하는데 1학년 때는 그냥 다 같은 RNA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RNA에 있는 아까 AUG가 여기 다시 왔는데요. 이 과정은 1학년 때 나오진 않지만 이 AUG 3개씩 RNA에 들어있는
3개 연속된 염기를 코돈이라고 한댔죠. 이렇게 3개씩, 3개씩, 3개씩 묶여져서 아미노산 1개가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영상 계속 볼게요. 코돈과 tRNA가 결합하여 그 차례대로 아미노산이 이어지게 된다. mRNA의 코돈은 특정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유전 암호이다. mRNA의 염기 배열에 맞춰 tRNA가 결합해 아미노산이 줄줄이 늘어서면 단백질 합성 성공. 한글은 자,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개씩, 3개씩, 3개씩 암호가 약속되어 있고 그에 해당하는 세트, 이 짝꿍이죠. 이것도 다 상보적 결합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너무 1학년 때는 책에 이제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이 3개씩 묶어져서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는 거. 그리고 이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 2단원에서 배웠죠? 펩타이드 결합, 물이 빠져서 단위체들이 쭉 연결돼서 고분자, 단백질을 만든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다시 와서 163쪽 아래 창의력 키우기 질문입니다. 전사란 글이나 그림을 베껴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찍어낸다는 말이죠. 번역은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DNA에서 RNA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사, 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부르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DNA에서 RNA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상보적인 염기, 같은 재료 거의 비슷한 복사하듯이 찍어내는 파일을 복사하는 것처럼 글을 옮겨 쓰는 것 같아서 전사라고 부르고 자, RNA에 있는 연속된 3개의 염기 유전 암호라고 해요. 이 암호를 아미노산을 지정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것. 이거는 코돈이라는 염기 서열로부터 지정된 만약 1대1 대응하는 아미노산이 있는 것처럼 다른 종류의 언어로 바뀌니까 번역이라고 하는 거죠. 자, 163쪽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또 체크해 볼게요. 1번 유전자 DNA 염기 배열 순서에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3염기 조합입니다. DNA에 있는 3개의 연속된 염기는 3염기 조합이고 RNA에 있는 3개 연속된 염기는 뭐라고 했죠? 그건 코돈이라고 하죠.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자,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는 단백질로 옮기려면 어떤 순서? 먼저 DNA에 있었던 3염기 조합으로부터 뭐가 전사되죠? RNA로 전사돼서 그다음에 RNA에 있는 코돈에 아미노산을 지정해서 단백질을 만들죠. 자, 어떤 단백질의 일부가 3개의 아미노산, 3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미노산 30개를 지정을 하려면 최소한 염기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아미노산 1개당 염기가 3개는 필요하니까 최소한 90개는 있어야겠죠. 자, 이제 유인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인물 꺼내서 빈칸을 채워볼게요.
자, 유전자에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유전 정보에 의해 괄호에 뭐가 들어갈까요? 유전 정보에 의해서 뭐가 합성됐죠? 단백질이 합성되고 단백질에 의해서 털 색깔, 귀 모양 등 여러 이걸 뭐라고 했죠? 형질이라고 했죠. 자, 유전자 DNA의 서열에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 3염기 조합. 이는 세균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지구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생물에서 동일하다. 그래서 진화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출발점이 동일하다. 이런 암호가 진화하면서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RNA의 정보에서 담고 있는 3개 연속된 염기는 코돈이었죠. 자,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전사하, RNA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은 번역이었죠. 유전 정보 전달 순서, 유전자에 있는 정보가 잘못했어요. 자, DNA에 있던 정보가 RNA로 가게 되고, 자, 핵 안에 들어있던 DNA의 정보가 RNA가 스캔해서 전사해서 그 서열을 상보적 염기 서열로 저장해서 빠져나와서 핵 밖에 리보솜까지 전달해줬죠. 여기서 아미노산을 지정해서 번역되었다. 뭐가 합성되었다. 단백질에 이 정보가 저장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자, 4번. 자, DNA에서 RNA로 전사될 때 어떤 염기로 전사가 될까? 아데닌은 상보적 짝꿍은 원래 DNA 내에서는 타이민인데 RNA는 타이민이 없고 유라실이 있죠. 타이민은 아데닌, 구아닌의 상보적 염기는 사이토신, 사이토신은 구아닌으로 전사가 된다. 주의할 것은 RNA에는 타이민 대신 유라실이 있다. 자, 뒤에 문제도 풀어볼게요. 그래서 아까 교과서에서 풀었던 거랑 같은데, 자, DNA 염기 서열에 들어있는 3개 연속된 염기, 3염기 조합. 자, DNA 염기 서열이 TAGC라면 전사된 것은 T는 A, A는 T가 아니고 U, 그 다음에 C, G가 되겠죠. 자,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 설명으로 옳은 것은 코돈은 RNA로부터 옮겨진다. RNA로 옮겨진다. 아니죠. 코돈은 이제 자, 코돈은 RNA에 있는 서열이었죠. DNA에서 RNA로 가서 코돈이 만들어지죠. 코돈은 그 다음에 정보는 어디로? 단백질로 옮겨지죠. 그리고 2번 번역이 일어나는 전사가 일어난다. 전사가 먼저죠. 전사. 그 다음에 번역. 자, RNA가 리보솜과 결합하면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게 맞았죠. 아까 영상에서 확인했죠. 어떻게 결합하는지. 자,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전사. RNA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번역.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세포 내 정보의 흐름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과 니은을 채워보면, 자, 기억은 이중나선인 DNA이고, 니은은 여기에서부터 상부적 결합이 된 RNA가 니은이 되겠죠. 틀렸다. 자, DNA에는 4개의 3염기 조합이 있다. 전사에 사용된 한 가닥만 볼게요. 3개씩, 3개씩, 3개씩 묶으면 3염기 조합이 4개가 있다. 맞고요. 다음 전사에 이용된 가닥은, 자, 전사가 된 것은 이 가닥을 만든 건데, 이 RNA 가닥을 만들 때 이용된 것은 무엇일까? 자, 윗줄일까, 아랫줄일까, 가줄일까, 다줄일까? 자, 보시면 UGG, TGG 똑같은 거 올 수가 없죠. ACC로부터 찍어내서 상보적 A가 이제 U로 되고 C가 G. 그래서 사용된 가닥은 가가 되겠죠. 아니다. 자, 니은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은 윗줄, 아랫줄 이 3가지 염기를 다 해서 8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염기 조합은 한 가닥에서 3개씩 묶어서 말하는 거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학교 다시 돌아가면 위험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